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와 기사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ISF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플레이션 뉴스에다 단체 관광객 뉴스에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종목이 보이는 뉴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마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차 전지 열풍이 굉장히 불었는데 외국인 수급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쨌든 이제 순매수 기조는 이어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우려할 부분도 있고 기대할 부분이 교차한다. 이 부분입니다. 네. 외국인 이제 코스닥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영국계 자금이 1조 7천 정도 매수를 했고 미국계 자금이 한 2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장이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사실 실적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81% 이상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게 나왔지만 주가 등락률은 0.2%, 그러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증시도 거의 2차전지 소재와 외국인 선물 거래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변동성 장으로 지난 한 2달여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장세가 변동성 장세인데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급입니다. 지금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증시 등락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라는 뉴스 자체는 상당히 좋은 뉴스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의 대거 매수는 공매도 환매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역별로 매도를 보면 영국계 자금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고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 펀드 자금이고 포지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보통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좀 나갔다라는 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되고 반면에 영국계 자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조세 회피처들이 영국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계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단기 자금들이 상당히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수급상으로 봐도 변동성 장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들어온 자금 중 단기 자금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이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매수를 받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 한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기 자금에 대한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장기 자금은 일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배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난 한 달간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배당 성장 50지수가 4%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지금 8월 달에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실적이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하반기 성장성이 있는 배당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배당 성장 지수에서 분기 배당을 실행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최초 양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HBM 시장 규모가 내년에도 한 10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에서 이 HBM 반도체가 전체 DRA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20%까지 급등하면서 실제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조정 구간에서 IT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좀 받는데 오히려 이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뉴스 플로에서 나온 부분이 대만의 미디어텍 AP에 적용하기 위한 최고속 D램 성능 검증 이것을 마쳤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관련된 종목에서 누가 이제 기술력이 앞서가느냐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올 4분기까지는 양산 단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HBM3, 그러니까 4세대 HBM 반도체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앞서 있다는 평가라서 올 하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는 또 삼성전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분할로 지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11만 원, 한 8천 원, 9천 원, 12만 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매수 가격을 분할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5만 원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외국인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배당주에 선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종목 알려주시죠. 지금은 이제 변동성 상세이고 실적, 수급, 모멘텀보다도 수급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양호했던 종목인데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아마 역대 최대급으로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한 3,380억 정도, 영업이익은 29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이제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안테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해상 위성 안테나도 점유율이 1위입니다. 58.9% 거의 독점적으로 1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성 부분이 이전에는 성장성이 조금 우려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 해상 위성 안테나와 저궤도 위성을 타고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할 개연성이 높고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최근 공시에서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에 보면 컴퍼니 A라는 신규 고객사와 게이트웨이 안테나 제품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여기 컴퍼니 A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마존일까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여기가 맞다 안 맞다라고 네.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저궤도 위성에서는 두 가지 회사가 빅 원, 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는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아마 스타링크와 관련된 모멘텀이 분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공략주의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8만 원 전후부터는 8만 원 이하권에서는 매수권으로 보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이지만 지금 성장성을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조금 더 뒤쪽에 더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손절 가격은 6만 3천 원 정도로 잡으시고 다만 지금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하루 단위로 굉장히 급등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소비주로 확 이제 몰렸습니다. 뭐 단기적인 모멘텀 혹은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좀 짧은 단기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 자체가 변동성 자세고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보다는 수급이 주가 등락을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 수급에 집중하셔서 외국인 수급이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를 방어하고 어디를 착 실현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집중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을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바이오 섹터 한번 다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